2026년 어르신 복지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보는 6가지 핵심 변화. 1. 2026년 역대급 변화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2026년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역대급 복지 개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예년과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야말로 역대급 복지 개편의 해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몇만 원 오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매달 나가는 생돈 수백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안 됐어라며 아쉬워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6가지 핵심 정책 기초연금, 의료급여, 국민연금, 간병비 지원, 통합돌봄, 노인 일자리에 대해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기초연금. 이제 더 많은 분이 받으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기초연금 제도가 2026년부터 더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엽니다.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의 약속이 더욱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액 파격 인상.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정말 파격적으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월 소득인 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소득인 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기존 단독 가구 기준이 2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번에 무려 19만 원이나 높아진 것입니다. 이 덕분에 기존의 단 몇만 원 차이로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에는 새로 수급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진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소득 인정액에 대해 바로잡아 드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월급,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거주주택재산, 예금금융재산과 은행예금, 이자,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부분이 놓치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의 연쇄 효과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기초연금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부부가 국민연금 합쳐서 월 167만 원만 넘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하루아침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 폭탄이 바로 터집니다. 전략적 대비. 이것을 모르면 연금 받고도 손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12년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조금 깎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연금액을 조금 줄여 소득 인정액을 낮춤으로써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유지한다면 전체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늘어납니다. 핵심 행동 요령. 포기는 금물, 방문 확인은 필수. 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과연 되겠어? 라며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기준을 이렇게까지 높인 것은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2026년 1월이 되면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꼭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녀 때문에 망설이는 의료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 두 번째 변화, 의료급여. 26년 만에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그동안 자녀의 소득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셨던 어르신들의 서름을 풀어드릴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의 핵심, 자녀 소득. 이제 안 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무려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든 강남에 빌딩이 있든
연봉이 수억 원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어르신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 보고 의료비 혜택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혜택.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50만 원이 넘는 약값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제도를 통해 단돈 몇천 원으로 약을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수 신청 안내 과거 탈락자는 무조건 재신청. 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자녀 소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2026년에는 무조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이제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식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라는 마지막 벽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음껏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았던 또 다른 장벽이 사라질 차례입니다. 4. 세 번째 변화 국민연금. 이제 마음 편히 일하세요.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하는 어르신들을 속상하게 했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드디어 바뀝니다. 이제 일하는 즐거움과 경제적 여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대폭 완화된 감액 기준.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509만 원까지 벌어도 소중한 내 연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비교. 이제는 월급과 연금 모두 내 주머니로.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있다면 기존에는 연금 일부가 깎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급 300만 원과 연금 100만 원을 합한 400만 원 전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내 소득만 봅니다. 이 기준은 오로지 내 근로소득만 보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의 소득은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득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이 소득이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간병비 문제에 대한 국가의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 네 번째 변화. 간병 파산은 옛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병원비보다 무서운 게 간병비라는 말에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파산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나왔습니다. 드디어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정책의 핵심 간병비, 건강보험으로 해결. 2026년부터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간병이 더 이상 가족만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목표. 물론 모든 환자에게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의료적 필요도가 높고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부터 우선 지원. 지원 목표. 본인 부담률을 약 30% 수준까지 낮추는 것.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 들던 간병비가 100만 원대로 줄어든다면 가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계적 확대 계획. 이 제도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30년까지 전국 500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책의 현실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간병이 더 이상 가족만의 희생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병원이 아닌 내가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시대로의 전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 다섯 번째 변화. 통합 돌봄. 살던 집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몸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서 정들었던 내 집을 떠나 시설로 가야만 했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던 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 공간이 됩니다. 통합 돌봄이란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 돌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기 전에 내가 살던 집에서 최대한의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제도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워주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해줍니다. 재택의료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건강을 관리해줍니다. 방문 요양간호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집안 환경 개선, 화장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해 낙상 사고를 예방합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퇴원 후 돌봄이 막막할 때 혹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전문가가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세워드릴 것입니다. 집에서의 돌봄이 가능해졌으니 이제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을 보장할 일자리 정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7. 여섯 번째 변화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로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2026년에는 현실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노인 일자리 정책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115만 2천 개, 2026년 노인 일자리가 115만 2천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일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보람과 월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양질의 일자리. 단순히 길가, 쓰레기를 줍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늘어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돌봄이 필요한 다른 어르신을 돕는 일. 노노케어 NONO-케어 건강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활동. 소득 증가 활동비 인상. 지금까지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2026년부터는 40만 원 가까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활동하며 건강도 지키고 용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8. 클로징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2026년의 6가지 역대급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돌봄은 집으로, 일은 마음껏, 병원비는 국가가.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의료급여는 과거에 자격이 안 되었더라도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 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한 해를 그리고 남은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모든 어르신께서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